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당장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NJG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막아달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넓혔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어도어가 의무 이행에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문기일에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직접 참석해 가처분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판단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들이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첫 본안 소송 판결인데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교수 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교육부 장관이 입학정원을 배정해야만 증원이 발생하는 만큼 발표만으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의대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교수들이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희교협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들도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로서의 이익이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낸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들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모두 각하나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날이 더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더 올라서 주말에는 4월 중순의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은 22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공기질이 탁해서 바깥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두꺼운 먼지층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깨끗하게 드러나던 산 능선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전광판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표시되고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도심이 또다시 잿빛 먼지에 갇혔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먼지를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도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공기는 탁하지만 기온은 더 올라 주말에는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고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 20도가 넘는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고온 건조한 날이 계속될 때는 봄철 산불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남과 양간지풍이 불어오는 강원 영동은 대형 산불이 날 위험이 큽니다. 산림 주변에서 소각이나 흡연, 취사는 삼가는 등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 라면에 이어 이번에는 맥주도 가격이 오릅니다. 맥주업계는 주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원가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주 외에도 라면 등 핵심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식품업계에서 도미노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장 출고 가격을 올립니다.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 가격이 평균 2.9% 인상되는데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앞서 롯데 아사히주류도 이번 달부터 아사히 맥주 가격을 최대 20% 올린 바 있습니다. 맥주업계가 이렇게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선 건 무엇보다 원가 부담을 버티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맥주의 주 원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경제 상황이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맥주뿐 아니라 라면값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라면 또한 핵심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뚜기는 다음 달부터 16개 라면 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상품인 진라면은 716원에서 790원으로 오동통면은 800원에서 836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심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 상태인데 국내 1위 라면인 신라면은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스낵류 가격도 올라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만간 다른 경쟁 기업들도 가격을 줄줄이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 팔도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양식품과 하림산업 등은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가 자산 유동화 증권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동화 전단체를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전단체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변제 일정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하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발행한 유동화 전단체. 발행 금액은 지난 4일 기준 4,618억 원에 이릅니다. 쟁점은 우선 변제를 위한 채권의 분류였습니다. 기존대로 금융채권으로 묶인다면 회생 절차에 따라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유동화된 채권자들까지 포함해서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변제를 목표로 회생 계획 준비하고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홈플러스는 유동화 전단체를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단체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변제 일정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구체 계획을 다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론을 피하기 위한 어떤 노림수고 그래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갖는 자리를 갖기를 원해요. 홈플러스는 변제 시기 등은 추후에 정해 법원에 제출할 회생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계획안 인가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변제는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역량 총동원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채권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 심사까지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